1749년 괴테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천재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괴테가 그러니까 25살 때부터 이제 초고를 잡아가지고 거의 인생 전체 60년에 걸쳐서 이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명작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페라로 뭐 연극으로 영화로 온갖 그 예술 작품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뭐 이 파우스트를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들도 결국은 어떤 우리의 그 욕망, 그죠? 그런 그 감정의 어떤 움직임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괴테가 얘기한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오늘은 왠지 그런 뉴스를 보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조금 편안하게 접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찾았어요. 날마다 자유와 삶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이곳에서 위험에 둘러싸여 알찬 삶을 보내리라. 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보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고 싶다. 그러면 순간을 향해 말할 수 있으리라. 순간아 멈추어라. 정말 아름답구나. 이 지상에서 보낸 내 삶의 흔적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다. 라고 파우스트 안에 이제 적혀 있는 구절인데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왕족 국가였죠. 그러고 얼마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용돌이 그리고 이제 권력의 암투를 많이 받겠어요. 항상 왕궁에 있었고요. 어떤 그러니까 유럽을 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이 기행문을 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이제 많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죠. 저는 이 파우스가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날마다 자유와 삶을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사실은 우리가 쟁취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자유잖아요. 이것이 실은 진짜 제대로 된 투쟁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가져온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제 전부 다들 하려고 노력은 했었으나 항상 이제 악마들에게 하이에나 떼들에게 집어먹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그게 가장 심각했었다. 왜냐하면은 교육 체계 자체를 완전히 어떤 돈벌이 돈 버는 어떤 노예, 기계 이런 쪽에 어떤 그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은 정말 완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옥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아무리 잘해봤자 삼성처럼 저렇게 일제 앞잡이 기업에 그 어떤 흉내를 내게 되는 거고 아니면 조선일보처럼 저렇게 또 아주 부패한 그런 그 어떤 집단 그런 가족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야. 아니면은 토건족처럼 있잖아요. 완전히 조폭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냥 완전 피를 쥐어짜는 저런 어떤 그 기업이 나의 이상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야말로 이 나라는 완전히 혼탁해서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쟁을 해서 자유를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이 10년 동안에 더욱더 부패했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쟁취하지 않으면은 자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는 날마다 자유와 삶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 이 괴테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그 당시에 독일이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참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평화롭고 또 이제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도 아주 예술적인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넘쳐나거든요. 예술적인 분위기의 일반화가 느껴지는 곳이 저는 독일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해요. 그러고 어떤 그런 그 미덕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죽고 내 살자가 아주 그냥 당연한 것이 그냥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앞으로 더욱더
위험해질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시스템 그대로 가자면은. 그래서 이 법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양승태하고 그 김앤장이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일본의 친일 이 김앤장이 친일 앞잡이 집단이잖아요. 변호사 아주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보니까는 2015년도에 박근혜하고 양승태가 일본 강제징용 때문에 이 보상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법적 다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일본 편에 서가지고 이제 변호를 했던 김앤장. 근데 그 변호를 했던 사람을 아주 돕기로 작정한 양승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사가 세상에 변호사 사무실에 김앤장 사무실에 가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또 박근혜 대통령까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세상에 도대체 박근혜 이 사람은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뭐 그것도 자기가 해야 된다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뭐라고 이제 오늘 신문에 났냐면은 아베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가 더 좋았다 지금보다 이러면서 푸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친일 앞잡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문 기사 이런 걸 내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당연히 그러면은 친일 앞잡이들하고 같이 한 몸으로 움직였으니까 자한당 쪽이니까 더 좋았겠죠 당연히.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걱정된. 야, 이거 진짜 싸워야 됩니다. 그래갖고 보니까는 중앙일보에서 이런 걸 내놨잖아요. 그런데 JTBC는 또 이제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사람 잡는 곳 아닙니까? JTBC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보면 안 돼요. 너무너무 저질스러워요. 완전히 지금 현재는 조작 뉴스에 완전히 최선봉에 섰다니까요. SBS도 마찬가지고 둘이 진짜 똑같아. 그래서 나는 그 법을 만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쉽게 판단할 수가 없고 굉장히 이제 노림수가 많다. 쏟기가 너무 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국하고 우병우 이 사람들도 다 이제 법에 관련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국은 교수 출신이고 그 다음에 우병우는 이제 그 변호사, 검찰 뭐 이런 쪽에 아주 그냥 칼제비로서 명성을 날리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고 조국은 학생을 가리키는 상태에서 일을 했었는데 내가 이제 그 생각하는 조국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그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그 우병우는 실제로 국정농단을 했었던 사람이고 어떤 부패의 완전히 그냥 한 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은 국정농단이나 부패의 한 축은 아닌데 이제 같이 놓고는 계속 뉴스를 만드는 걸 보면서 요것들이 또 무슨 장난을 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는 항상 거꾸로 보거나 바로 보거나 간에 요게 어떤 게 진실이 있는지 어떤 사기를 치는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2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청와대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봉천 그분은 정의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한복판에 있어 봤는데 지금 이렇게 안에 있는 인력 구성이 잘못됐으면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니까 조국 네가 좀 잘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질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에 100%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한당이 저렇게 나선단 말이에요. 자한당이 저거 잘한 것도 없는 것들이 국정농단에 완전히 주인공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친일파의 최고 앞잡이 아닙니까? 삼성 하이에나 때하고 한 몸 아닙니까? 근데 저 인간이라고 하기에도 참 창피하죠. 저 하이에나 떼들이 저러는 것은 분명히 뭔가 노림수가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또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이제 2년 됐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징계 조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일단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국 이분이 그래도 2년 동안 뭔가 추진해 온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법농단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 사법농단을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것을 혹시,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국을 괴롭혀가지고 이제 이것을 동력을 그러니까 상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김앤장하고 같이 양승태가 완전 판사면서 거래를 한 게 지금 드러나가지고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요거 때문에 혹시라도 조국을 괴롭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드는 겁니다. 절대로 이 자한당하고 이것들은 의심해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반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법농단, 이 사법농단 법관 13명을 이제 징계위원회에다가 이제 일단 회부를 했대요. 이런 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부장판 판사 4명, 평판사 4명.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징계 시효가 3년이고요. 징계돼도 정직은 1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만 화려하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고, 판결을 내리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부패해서, 이게 진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조국이 그동안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저렇게 한심한 게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그 한심한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국이 오픈시켰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동시에 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것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저 자한당 하이에나 집단에 그렇게 수월하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을 이렇게 괴롭히는 쪽은 과연 그러면은, 이 조국도 모르게 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저 부패한, 뇌물죄로 지금 고발당한 남부경찰서하고, 분당경찰서는 조국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임종석이가 한 명 꽂았고요. 남부경찰서는. 그리고 이제 그 분당경찰서는 전해철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실제로 끼어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남북 문제, 그 다음에 사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와중에서 또 이것을 틀기 위해서 그 자한당 하이에나 떼들이 옛날에 양승태 하고 박근혜하고 같이 짬짬이 해가지고는 일본 강제징용 재판에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일반 시민들을 물먹였던 이런 나쁜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인적 쇄신을 잘 해가지고 다시 또 한번 그 신뢰를 얻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기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 3,000명 넘었죠. 그러니까 3,196명이 이제 서명을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탄압을 멈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또 그쪽에서는 뉴스를 내보내기를 너무 황당한 것이 이제 친문 비문이 서로 간에 또 격렬하게 대치한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보니까 그것을 또 이렇게 뉴스를 뽑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완전히 이제 이 관계를 언론에서 더 이제 크게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관계를 쓰고 있는 이 언론들이 보면은, 이제, 이 언론들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쁜 집단이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경기도에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이죠. 이재명 도지사님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원칙과 질서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경기도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격으로 이제 도입하겠다 해갖고 라이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모델 하우스만 하나 달랑 보고, 그 집도 없는데 땅에다가 그냥 허허벌판에다가 땅만 조성해 놓으면은 그 막 가서 청약을 하고 집을 사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쏘갔나요. 완전히 마감재도 엉망이고 뭐 나중에 보면 완전히 진짜 그냥 자기들이 천국처럼 그림 그려놓고 완전히 모델 하우스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갔을 때는 실망이 너무너무 큰 적이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을 후분양제로 하겠다. 그것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 60%, 80% 아예 100% 다 해놓고 분양을 하는 거 어떤 게 가장 좋은가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직접 우리가 봤어요. 그래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80% 정도면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분양제가 되면은 지금까지 그 뭐 아무것도 없는 모델 하우스 달랑 보고 막 돈을 갖다가 완전히 내 평생 모은 돈을 다 갖다 집어넣고 빚까지 집어넣는 이런 반복되는 형태는 이제는 경기도에서는 없다는 거죠. 이야 세상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었는데 또 막 분위기에 완전 떠밀려서 못했대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님은 어쨌든 뭐 로드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막 항상 시간 걸려서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냥 바로 그냥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동시에 또 이제 갑자기 오늘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조작해가지고, 이 토금 마피아족, 태영건설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것들이 이제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경찰서에 이제, 걸었는데, 오히려 이제 뭐 무혐의 됐잖아요. 그런데 또 똑같이 이걸 가지고 이제 긁어 넘어지는 겁니다. 이 태영건설에서. 그러면서 이제 뭐 강제 입원 어쩌고 저쩌고 해서, 6년 전에 다 해결된 거 가지고 뭐 서류를 뭐 어떻게 뭐 또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겠다면서 또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이 용감한 낙곰수 이분이 완전히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예. 그러니까는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집념을 불태우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러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방송국이. 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깨어난 자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예, 방송국이 뭐 계속 그래 해봤자 계속 자기들만 이렇게 이제 이미지 추락하는 거죠. 알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토건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뭐 이제 그런 국민 우리 그 주권자 국민은 95%고 자기들 그 하이에나던 5%이기 때문에 95%가 깨어나서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개떼들 하이에나 떼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 괴테가 말하는 날마다 자유와 삶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 이것과 딱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이팅! 바이!